여기 올해 29세인 결혼 상대를 찾는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자신은 현재 개인 자산은 물론 저축 또한 없는 상태이니 결혼 상대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면 안정적인 결혼을 위해 집과 차 정도는 있고 추가로 100만 위안 정도의 저축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이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 150cm인 이 여성분은 상대방에 대한 외모 조건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남성은 반드시 175cm 이상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추가로 본인도 대학은 나왔으니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게 적어도 자신보다는 높은 고학력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마지막으로 결혼 후 집안일 분담에 대한 질문에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고 부모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가사일은 분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집안일이 여성의 의무는 절대 아니니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합니다. 이 여성분은 현재 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 3,000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적어도 자신의 3배 정도는 벌어야 그나마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유지될 거라 덧붙였죠. 很奇怪，现在明明男人比女人多了整整3097万，但是婚恋市场上面男人却成了稀缺品。有些城市男女比例甚至已经是达到了惊人的1:40，一个男的对应40个女生。在这样的悬殊比例下，女性还在被资本洗脑，依旧秉持着宁缺毋滥、绝不将就的心态。男性呢，就只能躺平摆烂，舔狗经济彻底崩盘。站在男性的角度想，既然找不到恋人，娶不起老婆，稳不住家庭，不如玩游戏、充点卡，好好爱自己。 여기 또 한 분의 30세 여성분은요, 집과 차만 가지고 있다고 다 결혼할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说白了就是说现在有车有房的男生多的是了. 이분은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젊음과 청춘을 바치는데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는 건 당연한 요구가 아니냐고 오히려 질문하고 있죠. 你需要在房本上写你名吗？ 那肯定啊. 결혼을 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이 정도 성의는 당연히 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比较注重第一感觉. 一般来说的那种帅哥我都是喜欢. 올해 30살인 이 여성분은 현재 프런트 데스크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결혼을 통해 꼭 한번 운명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내렸다고 합니다. 평소 출근을 제외한 여유 시간에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위해 주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을 볼까요? 이분은요, 소개팅 자리에서 결혼 조건으로 딱 5가지를 제기했었을 뿐인데 상대방이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상대 남성분은 물론 이 영상을 보게 될 여러분들도 아마 꽤 큰 충격을 받을 거라 예상됩니다. 같이 보시죠. 我今年38岁，前几天有人给我介绍的对象，我去看了。 然后吃饭的时候，我跟他提出了这5个要求，他直接给我给拒了。我当时就给他提出了这5个条件。我说，第一，彩礼30万，然后呢，咱们结婚之后，你不能晚回家，每天不能晚于10点钟，晚于10点钟超过5次的话，咱们和平分手，彩礼钱不退。第二，如果婚后你出轨了，找女人了，在外面，咱们和平分手，彩礼钱不退，你要赔偿我10万块钱精神损失费。第三，如果说你妈生病了。 你妈生病了，然后让我去照顾，不可能，我没有这个义务。当时你妈你爸他生病了，理应你照顾。如果你非要让我去照顾，咱们和平分手，然后彩礼钱不退，你爱咋地咋地。第4就是你的工资要上交，每个月留给你1000块钱的零花钱。如果你不上交，咱们这婚姻过不下去。咱们和平分手，彩礼钱不退。然后第5。 就是我不爱走动，我不爱社交。你们家的那些亲戚朋友啊，我不乐意去的时候，别逼着我去。你要非逼着我去，咱们和平分手，彩礼钱还是不退。我就提了这几个条件，提了这几个条件之后，然后他拒绝我。 어때요, 여러분들? 사실 5가지라 했지만 핵심은 딱 하나죠. 어떤 이유로든 30만 위안의 지참금은 환불 없다 이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냥 어그로를 끌려고 만든 영상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라면 저라도 그냥 혼자 살고 말겠어요. 워낙 여러모로 충격을 선사하는 중국이라 해도 이건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네요. 여기 또 다른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 정도의 조건이면 결혼 지참금은 최소 50만 위안, 60평대의 아파트는 있어야 한다고 하죠. 结婚的话，彩礼的话是50万必须的，房子最起码得180平左右吧。 이 여성분은 또 자신의 외모와 170cm나 되는 신체 조건을 고려하면 적당한 조건이며 차도 BMW 5 시리즈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太拜金范儿的那种感觉。结个婚没有500多万下不来。 이분은 돈을 빼앗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자신을 팔러 온 걸까요? 이 24살 여성의 이름은 정주루. 키도 크고 젊은 이 여성분은 현재 극장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 5천 위안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게 된 두 남녀. 30살의 이 남성분은요, 연극 배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주루는 이 남성분의 외모에 만족했는지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먼저 대화를 시도합니다. 你现在家在哪儿？在哪儿住啊？哪个小区？在西昌小区。 现在的房子多大平？70多平。 하지만 아파트 위치와 지평수를 들은 정주루의 표정은 갑자기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이 남성분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 더 큰 집으로 장만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남성은 지금의 집이 결혼 준비를 위해 산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대답했죠. 이 말을 들은 정주루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듯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습니다. 因为你看。 咱俩得住一个房间，然后以后孩子得有一个房间啊，你爸你妈来了也得住一个房间吧，然后还得再备一个客房，这是最起码的吧？180平不过分，在长春对吧？ 남성이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자신의 요구 조건을 계속하여 털어놓습니다. 然后车我觉得最起码得一个宝马5系吧。 여기까지 들은 이 남성분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무명 배우라 알고 매일 무대에서 열심히 공연하며 살고 있고 월 수입이 약 1만 위안 정도인데 현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이며 언젠가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장주루는 50만 지참금에 대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그동안 자신을 힘겹게 키워주신 대가를 고려하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했죠. 他从小培养我多才多艺的，花了那么多钱，如果要是结婚的话，彩礼的话是50万必须的。 장주루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조건에 남성분은 결국 포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은 너무 무리한 조건이며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죠. 你要说不要多少钱，我可能会给你多少，但是你要说提到这个我必须要多少钱，那这个好像就是有点那个买卖形式。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공감을 추구할 것인지, 더 나아가 현실적인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할 것인지 혹은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소신대로 선택을 할 뿐인 건 분명 맞는데 두 젊은 남녀가 소개팅 자리에서 취미나 습관 혹은 가치관 등에 대한 대화는 일체 없고 오로지 금전적인 협상 조건을 주제로만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薪水的话肯定要比我高嘛，就收入这一块，200万以上。那美女，你说一下你的基本情况呗。可以啊，我89年，然后现在是在广州有房有车，我做美业的，然后现在年入的话也就是80到100万。那挺优秀的。对，然后我现在就是1亿带一个孩子。然后目前就是这种情况。那你找另一半的话有什么要求呢？另一半，我肯定想找一个比我更优秀一点的吧。然后像现在这种1线城市，我觉得最起码，薪水的话肯定要比我高嘛，就收入这一块。200万以上。然后身高的话，因为我是1.7米，他肯定要比我高嘛。你至少1.75米以上对吧？1.75米左右都行。然后在广州有房有车，不要有贷款。如果说是未婚，那就更好了。你觉得你这个合理吗？ 我觉得也不是不可以实现，梦想总是要有的，万一实现了来是吧？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독신 여성 인구는 이미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도시들에서는 여전히 소개팅 수요는 계속되고 있지만 남성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결혼 중개 업체들에서 남성 회원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영업을 위해 남성 모델까지 고용해 소개팅에 투입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인구 비율을 보면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3천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수치만 보면 독신 남성이 훨씬 더 많아야 정상인데 실제는 그 반대라고 하고 있죠. 물론 일부분의 뛰어난 여성들이 독신주의를 고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본 경제의 체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본이 아주 음흉하면서도 잔혹한 방식으로 중국 여성들을 오늘날의 결과로 떠밀었던 거죠.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품 홍보를 위해 마케팅 매체를 선택할 때 가장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매체 사용자 중 여성 사용자 비율이 얼마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여성 사용자 비중이 많다? 그러면 기업은 이 매체에 당연하게도 마케팅 예산을 추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엔 왜 여성 쇼핑몰이 남성 쇼핑몰보다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사실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지난 10여 년간 여성 소비자들이 시장 소비를 견인했죠. 중국 통계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2019년 중국 영화 산업보고서에 따르면 박스오피스 상위 10위 중 9개가 여성 관객을 타겟으로 한 영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평균 소비 금액은 남성의 2배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쉽게 돈을 쓸 뿐만 아니라 돈도 크게 씁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본과 매체는 집요하게 여성 소비자들을 공략해왔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켜 세우고 심지어 왜곡된 방식까지 사용해가면서 여성 소비자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중국 여성들은 서로를 언니, 미녀, 여신, 요정이라고 칭합니다.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도 중국에서는 여신의 날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매체들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상시 외모에 신경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라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는 추한 여자는 없다. 오로지 게으른 여자만 있을 뿐. 특히 화장품 업체나 의류 업체들에서는 가꾸고 꾸미고 관리하라는 용어들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죠. 이로 인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소비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이죠. 기업들은 끊임없이 화장품, 가방, 옷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여성 소비자들은 비싼 요가복을 입고 비싼 필라테스 수업을 끊으며 비싼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존재하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월급만으로는 이러한 고액 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여성의 평균 월급은 7에서 8천 위안 정도인데 여기서 집세, 공과금, 생활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늘어만 가는 소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정도는 기본으로 긁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빚까지 내가며 과소비를 한 여성 소비자들은 걱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중국 특유의 자본 경제 체제는 반성할 겨를을 안 주죠. 이 시점에서 더 파괴적인 가치관을 여성들에게 주입합니다. 당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남자친구에게 좀 더 당당하게 사달라고 요구하지 못한 점. 정말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모든 여성 소비자들의 잠자고 있던 소비욕을 순식간에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나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야 한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냐에 달렸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고 아내는 열심히 미모를 가꾸는 것이야말로 완벽한 결혼 생활이다 등의 사고 흐름을 싹트게 만들었죠. 자본은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갖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적 가치관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본인 월급은 몇천 위안 밖에 안 되지만 월급 몇만 위안을 받는 남성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움만을 위한 삶은 이 정도 소득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남성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있다면 드라마 속 재벌 2세 남자 주인공이겠죠. 과연 자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걱정이나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제품을 소비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적어도 이런 파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신뢰를 주는 사회니까요. 세상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자칫 방심하는 순간 자본 경제에 덫에 빠져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죠. 침체되는 경기와 함께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중국의 혼인율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